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뇌물 사건의 특성을 보면 한 가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돈을 준 사람, 뇌물을 건넨 사람은 줬다고 시인하는 경향이 대부분인 반면 돈을 받은 사람, 즉 뇌물을 받은 사람은 한사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즉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말이 맞는 경우가 많죠. 오늘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케이스가 한 건도 아니고 3건이나 보도됐습니다. 이게 또 다른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뇌물을 준 사람은 줬다고 인정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한사코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그 3건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보도합니다. 자, 우선 지난 2월이었죠. 검찰이 1조 6천억 원대 투자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기동민 의원이 2016년 2월에서 4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서 선거자금 및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대가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수진 의원의 경우도 2016년 2월쯤 두 사람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자, 이에 더해 검찰은 같은 당 김영춘 전 의원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동일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었는데요. 기동민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해당 의혹은 2020년 4월 체포된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2016년 총선 시기 기동민 의원에게 맞춤 양복과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자,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0월 검찰이 여권, 그러니까 당시 민주당 정치인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내면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따라서 1년 넘게 수사가 답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보석 중 도주했다가 지난해 12월 검찰에 붙잡힌 뒤에 다시 한번 진술을 번복하면서 정치권 로비 사실을 인정했고, 그 뒤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기동민 의원 등을 기소할 때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김 전 회장의 진술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관련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진술에 부합하는 통화 내역이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은 물론 피의자들에게 자금이 전달된 시점과 장소도 특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동민 의원 등은 또 검찰 독재 이러면서 혐의를 즉각 부인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대표가 기동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에게 정치자금 1억 6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종합하자면 검찰이 관련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진술에 부합하는 통화 내역이나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은 물론 피의자들에게 자금이 전달된 시점과 장소도 특정했고, 여기에 뇌물을 줬다는 김봉현과 이강세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라임 김봉현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하죠. 그게 뭐냐? 바로 위증 사주 의혹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연관되어 있는데, 2020년 김봉현은 수사를 받던 중 윤석열 검찰 측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를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이 얼마나 난리법석을 띄고 방방방 뛰고 그랬는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자, 그런데 추후에 김봉현이 당시 공개한 편지 내용은 거짓이었고, 이는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 논문 의혹에 대한 고발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물이었고요. 편지 공개 이후 이 변호사의 아내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의원은 조국 수사를 빌미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봉현의 편지로 이익을 본 세력은 문정권밖에 없는 셈이 되는 것이고, 김봉현이 거짓으로 옥중 편지를 작성한 배경에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또 다른 민주당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뇌물을 줬다는 사람은 인정하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은 한사코 부인하는 사례, 오늘 이것 말고도 2건이나 더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어제 저녁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오늘 각 언론사가 이 건을 물기 시작했는데, 요지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에게 매달 3천만 원씩 전달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화영이 이해찬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내려온 이후에 사용할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돈을 요구했다는 게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간 쌍방울 김성태 관련 사건이 이재명, 이화영뿐 아니라 이해찬도 뭔가 좀 연관이 됐을 거라는 추측은 무성했었습니다. 이해찬, 이재명, 이화영 이 세 사람의 밀접한 관계뿐 아니라 실제로 이해찬 전 수행비서가 쌍방울 기업사 사회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해찬 전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함께 2017년 쌍방울그룹 중국 훈춘 공장을 방문한 사진이 언론에 의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회원들은 2017년 사단법인 동북아평화 경제협회 중국 워크숍이란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협회는 2018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립한 단체로 이해찬 대표가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당시 협회 출장비 1,000만 원을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쌍방울이 본인들과 관계없는 협회 출장에 돈을 낼 정도로 쌍방울과 이 전 부지사의 유착관계가 오래전부터 긴밀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해당 사진에서 이해찬이 등장함으로써 이해찬 전 대표와 쌍방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에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다만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맞다면 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데요. 첫째는 김성태에게 이화영이 돈을 받고 본인 선에서 끝냈을 경우 한 가지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실제 이해찬에게 갔을 경우입니다. 만약 이해찬에게 이 돈이 흘러들어간 게 밝혀진다면 이 역시 민주당에게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듯합니다. 자, 마지막 대장동 일당 중 유일하게 입을 열지 않았던 김만배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14년 11월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대장동 토지와 상가 건물 등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진술을 김만배가 직접 했다는 것인데요. 박영수 전 특검은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신분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간 김만배 씨와 박 전 특검의 친분이 두터웠다는 점에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고, 실제 친인척과 딸 등이 화천대유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김만배 입에서 처음으로 박영수와 관련한 진술이 터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만배 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간 박영수는 이재명, 김만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장동 제2의 몸통이란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과연 이 어마어마한 게이트에 대한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